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어와 매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 장인수입니다. 오늘은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화는 수능 시험에서 몇 문제 나와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문제,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출제 핵심. 자, 담화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한다. 담화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담화의 상황 맥락, 그리고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한다. 자, 담화 그러면 아마 수능 시험에서 다른 장르와 서로 융합이 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데 교과서에 보니까 현대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탁번 시인의 Happy Birthday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서양 아저씨가 읍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제멋대로인 버스가 한참 후에 왔다. 왔대.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말을 영어인 줄 알고 눈이 파란 아저씨가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대꾸했다. Monday. 버스를 보고 뭐냐고 묻는 줄 알고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버스데이. 오늘이 할머니의 생일이라고 생각한 서양 아저씨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Happy birthday to you. 자, 이게 시입니다. 유머롭죠? 해악이 가득 찬. 이걸 보면은 그 할머니와 서양 아저씨가 아주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 어때요? 발음이 유사한 우리말과 영어를 서로 오역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실제로 서로의 발화 의도, 서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결국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쏟아지는 그런 시의 어떤 감각은 굉장히 해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담화를 배우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과연 소통이 그리고 발화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우리말과 영어 발음 유사한 그 발음을 통해서 서로 오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오늘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죠? 오늘은 뭐 맛이 있습니까? 오늘은 반찬이 또는 음식이 맛이 좋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오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예요? 밥맛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반찬이 맛있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결코 아니죠. 감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잘한다. 이런 말도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에게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에게 잘한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거 칭찬이죠? 칭찬입니다. 반면에 엄마가 이제 방을 어지르는 아들에게 잘한다 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것은 칭찬이 아니죠. 비꼬는 거죠. 아니면 혼내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띠죠. 이런 경우도 보세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에게 너 몇 살이니? 라고 묻는 건 무슨 의미예요? 와, 너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이죠. 반면에 방을 막 어지르는 그런 학생에게 야, 너 몇 살이니? 이거 뭐예요? 넌 나이값도 못하니? 왜 방을 그렇게 어지르니? 똑바로 치우지 못해? 이렇게 혼내키는 거죠. 전혀 상황 맥락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건 다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음. 자, 그 다음에 시조와 담화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에서는 담화와 또는 다른 장르를 서로 융합을 시켜서 수능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 있는 이방원의 시하고 정몽주의 시조는 여러분들 다 알죠? 근데 이방원과 정몽주 이게 둘이 뭐 굉장히 친한 친구지간이다.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할 때 이 시는 어떨까요? 자, 이방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걸 그린들 어떠하리. 우리도 야 정몽주야 우리도 저와 같이 천만년을 함께 살아보세. 함께 얽혀서 살아보세. 우정을 표시하는 거죠. 엄청난 우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량한 일편단심이야. 내가 편할 줄이 있겠는가? 가실 줄이 있겠는가? 오 그래 우리 천만년 함께 살아보자. 라고 이방원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거죠. 우정을 맹세하는 거죠.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 이 영원한 우정 또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우정의 시, 사랑의 시예요. 그죠? 근데 그런 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죠. 그런 시가 아니죠.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전혀 몰랐을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네,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방원이 야 고래 좀 있으면 멸망해. 조선 새로운 이제 건국되는 조선에 이게 같이 참여를 하자라고 회유하는 거죠. 회유. 정몽주가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아니야, 나는 고려의 충신이야. 결코 조선에 내가 합류할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무서운 시주에 해당이 되죠.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이게 되죠. 자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집어넣으면은 그걸 알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 통일성과 응집성. 자 이것은 장문 과정이죠. 장문. 자 여기는요 뭐 제대로 된 게 아닌 제대로 잘못된 문장이에요. 자 오징어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려가 아니라 알려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 주세요. 그러나 껍질을 벗기세요.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요. 칼집을 내셔야 합니다. 중구난방이죠? 그죠? 중구난방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겠습니까? 자, 그죠?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려가 아니라 알려입니다. 알려. 이거 잘못 나왔어요. 먼저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주세요. 그 다음에 칼집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하죠. 여기 있는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요. 이것은 손질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따라서 그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니까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겠죠. 삭제 아니면 이동. 여기서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것저것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대용 표현, 대신 표현해주는 그런 지시 대명사를 쓰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접속어. 접속어를 잘 써야 되죠. 그래야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딱딱 잘 맞물리는 그런 응집성이 있죠. 이 그러나가 잘못되었죠. 그러나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주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죠? 그 다음에 순서 이게 어떤 순서 그렇게 해서 접속의 그런 표현을 잘 집어넣어야지 앞뒤 문장이 서로 응집이 되고 이탈하지 않고 딱 연결이 된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요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 통일이 아니라 이것도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은 아까 장문의 그 고쳐쓰기 이것과 유사하다. 자 마지막으로 수능시험에서 담화는 몇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딱 한 문제. 문법과 서로 융합을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언어와 매체 라는 교과서 그것은 담화하고 문법을 서로 섞어 놓았어요. 그래서 담화 문법을 융합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앞에서 오타폰의 시 배웠죠? 또는 정몽주 이방원의 시조 배웠죠? 이렇게 담화와 현대시를 융합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교과서가 바로 매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 담화가 보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광고 뭐 이런 것과 이 담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그런 대목과 연결을 시켜서 융합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